번째 강좌 수학 테라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강좌를 공지드린 대로 미처 다 끝내지 못해서 기존에 하던 문제를 계속해서 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새로 오신 분들이 좀 있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지난 강의 자료를 받으셨죠? 대답 부탁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예, 다 받으셨죠? 그리고 동영상도 다 보고 오셨나요? 지난 동영상 보고 오셨나요? 그 7강 마지막에 한 거. 안 보셨나 봅니다. 예, 그 강의 그쪽 내용을 모르면 오늘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제가 대표님께 좀 포워딩을 부탁드렸는데, 괜찮습니다. 오늘 제가 그러면 처음 오신 분들 감안을 해서 지난 복습을 조금 하고요. 이어서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교재에서 지금 교재 7페이지거든요. 7페이지 8번 할 차례인데, 그 전에 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복습을 좀 하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게 봐서 대수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고전 대수하고 현대 대수 또는 추상 대수라고 부르는, 크게 두 가지 갈래가 있다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전 대수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중고교 시절에 배웠던 그 대수라고 불렀던 단원들이 고전 대수라고 볼 수 있겠고, 그게는 이제 방정식 풀이가 좀 힘든 주제였습니다.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연산 법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루고, 실제 계산에서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뭐 3차, 4차, 5차 방정식 푸는 거, 이런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이제 고전 대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라고 하는 것은 대략 19세기 정도 됩니다. 19세기쯤 오면서 또 이제 5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근해 공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대수적인 과정을 거쳐서 근해 공식을 만들 수 있지를 못하다. 이것을 밝히는 과정에서 이 군이라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군이라는 개념이 시작된 이후 거꾸로 과거를 해석합니다. 이 현대적인 시각으로 다시 고전적인 어떤 내용들을 다시 다루게 돼요. 물론 이제 그때 또 중요한 어떤 반복점이 됐던 내용 중 하나가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되고, 그래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좀 말이 많이 어려워졌네요. 유클리드 기하학에서의 어떤 공리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 또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공리 중 하나에 불과했다. 이것이 이제 밝혀집니다. 그래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충격을 줘요. 이제 수학사에서 커다란 충격을 주고, 유클리드 기하학이 기하학의 전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은 어떤 세계 중 일부를 나타낼 수 있는 기하학에 불과했고, 다른 세계, 우주적 관점에서는 비유클리드 기하학이 더 일반적이다라는 사실까지도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도 비유클리드 기하학에서 출발해요. 리만의 타운 기하학을 모델로 해서 이제 상대성 이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대에 들어서는 그게 내가 선택한 공리에 따라서 수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커다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선택 공리, 내가 공리를 택함에 따라서 전혀 다른 수학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데, 무엇이 옳은가는 아니고 둘 다 맞다. 뭐 이렇게 이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리가 그렇다면 무엇이냐, 내가 어떤 가정 아래서 이 수학을 바라볼 것이냐를 자기가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선택에 의하면 어떤 수학이 되고 이 선택은 또 어떤 수학이 된다라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래서 공리를 다시 체계적으로 재해열하는 과정에서 또 군이 또 결합이 돼서 고전 대수를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군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군은 기본적으로 공리제에 의해서 출발하는 수학이거든요. 대략적인 대수의 흐름이 이랬다라는 것을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다 아시나? 아마도 이게 다 처음 듣는 말들만 좀 많아서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데, 차차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어차피 이제 기하하게 되면 제가 고정기하 그리고 해석기하로 가르면서 그 사이에 비유클리드 기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거거든요. 아직 좀 멀었습니다. 좀 기하 파트를 할 때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의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공리계에 의해서 서술이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갈리게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 방정식 풀었던 이 방법론조차도 어떤 공리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이거를 재정립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현대 대수의 출발이라고 볼 수 있는 군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하는 것이고, 그 군이란 무엇인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그 군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는 못 들어갑니다. 이거는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군을 다뤘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만 딱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대단한 수준의 대학 수준 얘기들은 뭐 하지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좀 추가적인 현대 대수에 대한 공부를 더 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 과정은 뭐 이걸 충분히 다루는 게 목적이 아니어서 그냥 간단한 소개만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군이란 무엇인가, 현대 추상대수가 시작됐던 그즈음 군은 어떤 공리계에 의해서 이렇게 정의가 되었는가를 이렇게 보자는 것이고요. 군, 제가 지난 시간에 한자를 썼는데 잘못 썼더라고요. 우리 문자를 써야 되는데 그냥 임금 문자, 임금 문자를 썼죠. 저도 이제 그룹이라는 그 영어를 뭐 직역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거 잘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잘 보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잘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군이라는 게 어떻게 정의됐나를 얘기를 하는데, 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집합이 먼저 필요해요. 집합, 뭐 A라는 집합이 있고 연산이 필요합니다. 연산을 일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동그라미라고 표현할게요. 동그라미 자리에는 덧셈, 곱셈, 기타 등등의 어떤 연산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집합과 순서 연산, 순서상 연산.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원소가 순서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A 동그라미 B가 B 동그라미 A와 일반적으로는 같지 않아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런 상태의 어떤 순서상 연산 또는 한두 개가 필요하니까 이항 연산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런 연산 동그라미, 굉장히 추상적으로 지금 서술이 되고 있는데요. 더하기 또는 곱하기라고 일단은 생각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그걸 일반화시켜서 동그라미 연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집합 A와 동그라미 연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성질들을 만족하면 이제 군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첫 번째는 닫혀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임의의 원소 A, B를 갖고 옵니다. 이 집합 안에 있는 임의 원소 두 개를 갖고 왔을 때 그 연산 결과가 다시 A의 집합의 원소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닫혀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연수 집합은 덧셈에 대해서 닫혀있죠. 더해도 여전히 결과가 자연수가 나오니까
덧셈에 대해서 자연수 집합은 닫혀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연수 집합에다가 덧셈, 자연수 집합의 덧셈을 바꾸게 되면 이미 두 자연수를 더하게 되면 여전히 자연수가 되니까 닫혀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지난 시간 복습 중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결합법칙이라고 하면은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 C는 A 동그라미 B 동그라미 C. 자, 이것이 성립한다는 것이 결합법칙이에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동그라미는 그대로 다 있고 원소도 A, B, C 순서로 그대로 있는데 바뀐 것은 이제 괄호의 순서죠. 그래서 괄호의 순서를 바꿔 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이게 결합법칙인데 실제로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러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3은 1 더하기 2 더하기 3하고 똑같죠. 예를 들어 자연수 덧셈도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항등원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항등원은 뭐냐 하면 A 연산 2 연산 A의 결과가 자기 자신 A가 나오게 되는 어떤 2라는 원소가 A에 존재할 때 이 2라는 원소를 항등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연수에서는 항등원이 존재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예를 들어 봤을 때 정수에서 덧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수집합의 덧셈인 경우에는 임의의 A입니다. 임의의 A를 갖고 왔을 때 A에 대해서 동그라미 연산한 것은 이 동그라미 A가 되는 것은 다시 A가 되는, 그러니까 연산 하나마나 자기 자신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 2라는 원소, 정수에서는 더하기 0이 되겠죠. 0이라는 덧셈에서는 0이 바로 항등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정수에서. 자, 0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정수 집합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 항등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또 분의 어떤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여번이라는 것이 또 존재해야 됩니다. 여번은 각각의 A에 대해서 그 집합 A에 속하는 각각의 A에 대해서 연산 결과가 X 동그라미 A의 결과가 항등원 2가 나오게 되는 그 X가 다시 A 집합 안에 들어있을 때 이 X를 A의 연산 동그라미에 대한 여번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네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어야 돼요. 닫혀 있어야 되고 결합법칙 성립해야 되고 항등원이 존재해야 되고 여번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 네 가지를 만족할 때 우리가 그 집합하고 연산을 묶어서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가환분이라는 것을 또 정의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서로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까지 갑니다. A 동그라미 B가 B 동그라미 A가 되는 이 조건까지 만족하게 되면 이건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죠. 가환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 그 네 개까지가 바로 분에 대한 내용이고 하나 더 추가되면 가환분이 된다. 가환분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정의를 했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항등원 여번들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일단 좀 보면 복잡합니다. 우리 교재는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문자가 많이 나오고
문자가 많이 나오고 또 기호들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처음에 이거 굉장히 좀 보자마자 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괜찮으신가요? 예, 괜찮으시면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정의된 상태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자, 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7번까지 지난 시간에 풀었고요. 자, 8번 문제가 있는데 이거 일단 풀 시간 제가 한 1, 2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그러면 지금 한번 풀어보시죠. 여기서 제시라고 하는 것은 정수집합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그 독일어입니다. 잘된 세다라고만 제가 좀 기억이 됐는데 그 약자인 지를 갖다가 정수를 나타내는 그 기호로 쓰고 있습니다. 잘된 독일어입니다. 독일어.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오랜만에 수학하시는 분들이 풀기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 같은데요. 자,
혹시 답 구하셨습니까? 이제까지 화면이 잘 보이셨나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예? 잘 보였어요,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제가 보니까 좀 화면을 작게 해놨더라고요. 지금 설정을 바꿨습니다. 자, 8번 문제는 그러면 다들 어떻게 좀 푸셨나요? 푸신 분 계십니까? 좀 어렵죠, 문제가? 시간 좀 더 드릴까요? 아니면 같이 풀까요? 대답이 없으시네. 같이 풀어요, 선생님. 어쨌든 분위기가 같이 풀어야 될 분위기 같습니다. 예, 제 생각에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다가 아마 요 형식으로 문제 푸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제가 그냥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곱셈이 닫혀 있다는 것은 우리 정의한 거 그대로 갖고 보면 되거든요. 임의의 원소 A, B라는 걸 갖고 옵니다. M이라는 집합 안에 있는 A, B를 갖고 와서 그 연산이 지금 곱셈이니까 A 곱하기 B가 다시 M의 원소가 되냐, 이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A, B라고 하는 것이 이런 또 형식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풀기가 좀 쉽지 않죠. 그래서 A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놓을까요?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이라고 놓겠습니다. 이미 A는 분명히 이런 MN이 있겠죠? 이렇게 쓸 수 있겠고, 당연히 A1, A2는 정수의 집합, 정수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겠고요. B도 B1 제곱 더하기 B2 제곱, 이렇게 놓으시고, B1하고 B2도 역시 정수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미 AB를 골라내서 AB를 이런 표현으로 다 해주고 나서 지금 보여줘야 되는 것은 이거죠. 그래서 A 곱하기 B는 이렇게 가시고 A1 제곱 더하기 A2 제곱 곱하기 B1 제곱 더하기 B2 제곱, 이 결과가 어쩌고저쩌고 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제곱이 돼서 다시 M의 원소가 된다. 이런 꼴로 변형하는 것까지 보여주시면 이제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커다랗게 줄거리를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들어갈,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적절한 것을, 이것이 정수가 되는 것들을 잘 찾아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좀 어려운 것이 문자가 벌써 몇 개가 나왔으니까 굉장히 많은 문자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이거를 푸시다가 벌써 힘이 다 빠지실 수도 있으세요.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지금 문자를 많이 다룰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십시오라는 뜻에서 이것도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배분 법칙으로 전개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A1 제곱, B1 제곱 더하기 A2 제곱, B1 제곱 더하기 A1 제곱, B2 제곱 더하기 A2 제곱, B2 제곱. 일단은 요거 전개하면 이렇게 4개 항으로 전개가 된다는 거 금방 아실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것들을
요 제곱 더하기 제곱꼴로 바꾸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럼 어떻게 바꿀까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시는데 약간 여기서 이제 좀 센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어떤 거냐면 지금 문자가 총 4개가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완전 제곱 2개의 꼴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은 a 더하기 b제곱일 것이고 a제곱 빼기 2ab 더하기 b제곱은 a 빼기 b의 제곱일 거거든요. 이 두 개를 더하면 가운데 있는 이 항이 없어지고 2개의 a제곱 더하기 2개의 b제곱 꼴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이 힌트로 요거를 잠깐 보여드린 게 뭐냐 하면 여기 지금 가운데 항이 있는데 가운데 항이 여기도 있어야 완전 제곱 형태가 좀 변형될 텐데 여기 가운데 항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항이 있어야 완전 제곱이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근데 두 개를 더해서 그냥 제곱 형태들의 덧셈으로 표현하는 형태로 바꿀 수가 있으니까 적당하게 이것들을 문자를 2개씩 묶어서 이 항들이 서로 더해지고 빼져서 결국 없어졌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생각이 좀 어렵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제곱에 합의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이런 형태가 돼서 가운데 있는 항들이 사라졌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면서 식을 바꿀 거예요. 그럼 적당히 2개씩 묶어서 완전 제곱 형태로 이제 만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다음 어떻게 2개씩 묶을까 생각해 봤는데 문자 2개가 서로 엉키도록 이렇게 2개를 묶고 그리고 얘네 둘을 묶어주면 깔끔하게 4개의 서로 겹치지 않는 문자들끼리 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요거를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요거를 염두에 두고 요 항들이 서로 상쇄돼서 없어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거를 적당하게 이런 형태에서 번영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그 항들을 만들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더하기 0의 방법을 택합니다. 우리가 아까 그 항등원이라는 개념을 보셨지 않습니까? 항등원은 이와 같이 더해서 아무런 결과에 차이가 없게 만드는, 그러니까 일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등식을 유지해 나가는 것, 동식 값을 유지해 나가는 이런 과정으로 더하기 0이라는 것은 수식을 번영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에요. 자, 앞으로 우리가 이거 굉장히 자주 할 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이 더하기 0, 동치변형이라는 거죠, 동치변형.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것을 찾아내는 능력, 그리고 같은 것을 유지시키면서 변형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값을 유지한 상태에서 식을 변형하는 방법은 더하기 0이거나 곱하기 1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칙 연산에서는 곱셈에 대한 항등원과 곱셈에 대한 항등원이 각각 0하고 1이기 때문에 더하기 0을 하거나 곱하기 1을 통해서 식의 값을 유지한 상태에서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앞으로 나오는 많은 문제들이 이런 형태의 변형들을 통해서 식을 값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값으로 이제 계속해서 변형해 나갈 거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중고등학교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더하기 0하고 곱하기 1로 식을 변형하는 것이 이 대수 단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대수라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같은 것을 찾아내고 같은 것을 유지하면서 변형하는 훈련이거든요. 그런 어떤 시각과 일종의 테크닉까지도 어떤 그 생각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요런 테크닉 이제 계속해서 제가 쓸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렇게 변형시켜야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변형시켜 나가는데, 이게 제가 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네트워크 사정이 또 좋지 않군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마치 농구 선수랑 똑같아요. 농구 선수가 이제 골을 집어넣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인데, 여기서 공을 딱 잡고 나서 골을 바로 넣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또 드리블을 해서 골대 아래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슛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드리블을 하는 거예요. 공을 몰고 가서 골대 아래까지 끌고 가는 게 어떤 논리가 있냐? 바로 이 논리라는 겁니다. 동치 변형을 통해서 식을 변형해서 골 밑까지 갈 겁니다. 우리 최종적인 골대는 여기 있고, 현재 우리가 잡고 있는 농구공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 위치에서 골대까지 이제 도달하기 위해서 이 동치 변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더하기 0을 할 건데요. 더하기 0이란 뭐냐? 이게 항등원이잖아요. 덧셈이다 항등원인데, 항등원은 항상 항등원을 만들어내는 두 여번의 합으로 구성이 되죠. 그러니까 A 동그라미 X가 항등원이 됩니다. 거꾸로 항등원은 어떤 원소하고 그것의 여번들의 연산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항등원은 어떤 원소와 그 여번의 연산으로 언제나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게 여번의 의미예요. 그래서 항등원의 의미, 여번의 의미가 바로 이렇게 식에서 쓰일 것이고, 동치 변형하는 의미에서 여번을 더했고요. 이것을 제가 항등원으로 항등원을 더했고요. 제가 그럼 말이 좀 잘못 나옵니다. 항등원을 더했고, 항등원을 그 여번의 연산으로 표현할 겁니다. 즉, 여기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 이 AB에 해당하는 그 원소를 바꿔치기 할 건데요. 딱 느낌이 오시죠? 이게 완전 제곱형이 되려면은 이 A1, A2, B1, B2가 필요하고,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해서도 또 얘가 필요하죠. 감상되십니까? 얘하고 얘를 합쳐서 얘까지 더해버리면 완전 제곱식이 되겠죠. 그리고 얘하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네 둘에다가 얘를 더하면 또 완전 제곱식이 되거든요. 요 발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0이라는 항등원이 되려면은 이거를 더했다가 뺐다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식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군에 나왔던 그 주제들이에요, 다. 동치 변형을 하기 위해서 항등원들의 연산을 할 것이고, 항등원을 대체할 두 여번의 연산으로 바꿔치기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항등원은 우리가 배운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항등원을 더했고, 이 항등원은 다시, 얘네들은 덧셈에 대한 여번이죠? 얘 여번이 바로 얘잖아요. 얘들의 합으로 항등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식은 변형이, 값은 변화가 없어요. 값은 똑같지만, 변형이 이루어졌죠. 변형이 이루어졌고, 이거랑 얘네들 묶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A1, B1 더하기 A2, B2의 제곱이라는 항이 먼저 만들어지겠죠. 여기다가 이걸 더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다가 얘를 더해서 또 다른 완전 제곱항이 만들어지죠. 적어보자면 더하기 A2B1 빼기 A1B2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제곱 더하기 제곱 형태로 변형이 끝났죠? 그 순간 증명이 끝났습니다. 두 정수들은 덧셈과 곱셈이 닫혀있기 때문에 여전히 얘도 정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얘도 정수가 되는데 그 정수의 제곱의 합으로 표현이 됐으니까 바로 이쪽 원소가 된 거죠. 그 정수의 제곱의 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M의 원소다, 이렇게 하면서 8번 문제의 증명이 끝납니다. 그럼 이해가 되셨나요?
자,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 문제가 조금 발상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거. 이 과정이 조금 쉽지 않고요. 이 과정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제곱의 합이 완전 제곱들의 합처럼 보이게 하는 과정에는 일창이 같을 거다라는 어떤 발상을 일단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군에서 많이 썼던, 군에서 필요로 하는 항등원 연산, 여건 연산을 항등원을 더하고 항등원을 다시 여건들의 연산을 표현하는 것까지 활용해주면 되거든요. 여기 조금 쉽지 않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좀 너무 어렵죠? 이 결과를 놓고 보면 네. 이렇게 하면 되구나 싶은데 네. 저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네. 바로 그겁니다. 실은 이 생각은 남이 먼저 해야 돼요. 남이 먼저 해서 저렇게 쓰는 방법이 있구나를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 있게 되거든요. 일단 저런 식으로 하는 게 기본이구나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되고, 그 논리의 맥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끌고 간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다음 문제에서는 저렇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한 단계 올라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자마자 바로 이해하셨으면 꽤 대단하신 분인 것 같고요. 약간의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 뭐 옛날에 아마 다 푸셨을 거예요. 이런 거 정석이나 이런 책에 다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예전에 다 푸셨을 거지만 많이 까먹으셔서 오랜만에 보셔도 좀 쉽지는 않죠. 공부하고 싶을 때 봐도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제가 좀 너무 어려운 문제를 고르지 않았나 조금 죄송합니다. 약간 좀 쉬운 거 골라야 되는데, 이 어려운 것들이 은근히 좀 재밌거든요. 생각하는 게 나와요. 생각하는데 이 단원의 본질적인 생각들이 안에 들어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거는 좀 약간 또 보면서 또 재미가 약간 있습니다. 나만 재미있나? 아닐 수도 있고. 예, 그러면은 좀 이해는 다 되신 걸로 일단 발상은 좀 쉽지 않았지만 저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정도는 되신 걸로 생각하고, 9번 문제가 있습니다. 9번도 한번 도전해 보시죠. 이거는 많이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 예, 지금 한번 풀어보시죠. 이것도 한번 도전해 보시고 1분 정도 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조금 일단 뭐 정의대로 하면 됩니다. 정의대로 하면 되는 거고, 여기는 딱히 좀 테크닉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정의 쭉 따라가시면은 답이 나올 텐데, 다만 계산이 조금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합법칙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3개를 해야 되니까 x 동그라미 y
동그라미 z하고 x 동그라미 y 동그라미 z이 같다는 걸 보여야 되니까 굉장히 식이 좀 길어지겠죠. 그런 불편함이 좀 있는 문제이긴 한데 뭐 그냥 정의대로 쭉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 게다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지난 시간하고 좀 비슷해요. x하고 y를 바꿔 쓰더라도 이거 서로 바꿔 쓰더라도 식이 변화가 없죠.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 y 동그라미 x라고 해도 식이 변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항등원을 할 때 정의대로 x 동그라미 2 동그라미 x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요거 생략하고 그냥 얘하고 얘만 놓고 푸시면 된다는 거죠, 이번도. 그게 지난 시간하고 조금 비슷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수학을 직접 해보시는 게 제일 연습에 좋기 때문에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1, 2분 있다가 바로 맞춰보겠습니다. 강은미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벌써 푸셨네요. 천천히 푸셔도 됩니다. 근데 X랑 Z가 예. 나중에 나눠야 되는 것 같은데 연산 다 하면 예. 그러면은 분모로 그거 가려면 X랑 Z는 같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제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임의의 수들이기 때문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성립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쭉 다 전개인데 예. 식을 다 정리하고 나면은 남는 게 예. EX 마이너스 EZ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는 EK 또 바로 여기 X 마이너스 이렇게 돼가지고 예. K는 1이라고 한 건데요. 예. 그러면 이럴 때 그러면 K를 구하려고 X 마이너스 Z로 나누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구하는 거 아니에요? 좀 조금 정확하게라면은 이게 임의의 x, y, z니까 아무 수나 다 집어넣어도 성립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거는 아마 이제 다음 단원에서 하게 될 개념인데 항등식이라는 개념으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수들이 들어가도 언제나 성립해야 되는 것이니까 문자로 식이 쭉 정리된 다음에는 그 같은 동류항이라고 하는데 동류항끼리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적당한 아무 숫자나 대입해가지고 그 K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걸 수치대입법이라고 하고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걸로 풀긴 하거든요. 개수비교법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일단 답이 나오셨으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예, 이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 동그라미 y는 여기까지 정리가 돼 있으니까 요거를 스몰 1번이라고 하고 이걸 스몰 2번이라고 하면은 1번을 쭉 정리한 결과를 놓고 2번을 정리한 결과를 놓고 서로 식이 같다. 이미 x, y, z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정리해 볼게요. 1번은 이거를 여기다가 이제 넣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2xy 더하기 2x 2y 더하기 k 동그라미 z인데 이걸 하나의 문자처럼 이제 마음속에 인식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2에다가 이 가로 부분 이걸 적어야 되니까 이제
더하기 9배의 가로 부분 더하기 Z 더하기 K. 일단 크게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하세요. 여기 가로 부분을 그냥 가로 부분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적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계산이 복잡하면은 좀 힘이 들 수가 있어요. 이거 수학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가 의외로 계산이 좀 길어질수록 저희가 연산 실수가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어려워지기도 하는데 지금 이 문제는 워낙 계산식이 좀 길어서 이렇게 크게 일단 하나의 가로로 보시고 먼저 식을 적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가로에 넣어주시는 것이 계산하기 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형태로 했습니다. 이거 넣는 과정에서 실수들이 나오거든요. 이 밑줄 친 부분은 하나의 문자라고 생각하고 먼저 다 적어주시고 다 적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실수를 조금 잡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앞에 거는 암산과 같이 하겠습니다. 입니다. 이건 2. 헷갈린다. 그 다음에 이거죠? 4x 더하기 4x 더하기 4y 더하기 2k 2z 이거네요. 여기 안 보이시죠? 여기까지 붉은지 K. 자, 이렇게 된 거니까 조금 더 정리하겠습니다. XY 4XY 더하기 4YZ 더하기 4XZ. 그래서 지금 적어놓은 거를 다 따져보면 요거 두 개짜리를 다 적었고 그 다음에는 더하기 4y 더하기 2z 더하기 3k 더하기 2zk 이렇게 되겠네요. k가 하이스 빠진. 예? 하이스 빠진 거 아니에요? 4x도 빠졌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네요. 3개짜리 하나, 2개짜리 3개, 하나짜리 3개에다가 뒤에 Z부분 이렇게 이제 남아있고요. 이게 이제 1번 결과입니다. 2번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계산이 좀 있겠죠? 여기. 이 부분 먼저 좀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2yz 더하기 2y 더하기 2z 더하기 k.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2번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x에다가 이것들 곱하고 2를 앞에다 곱한 거 더하기 9배의 가로 부분 더하기 x 더하기 k.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거 순서가 바뀌었는데 뭐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 안에다가 이 파란 거 이제 넣어주시면 되죠? 여기다 넣겠습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계산이 길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앞에서 이거 좀 굉장히 단단히 선입견이 좀 잘못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렇게 계산 원래 많이 안 하거든요. 근데 오늘 문제가 너무 계산이 좀 깁니다. 자, 그럼 이어서 계속 가겠습니다.
되겠고, 아까랑 동일하게 2개짜리, 3개짜리, 2개짜리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2개가 같다는 걸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얘네 둘이 같네요. 그리고 2개짜리 3개도 같죠? 그리고 4로 돼 있는 거 4x 4y만 갖고 다르구나. 이거는 살려놔야 되겠습니다. 이거 갖고 3k도 같죠? 남는 거 이제 비교해 주면 되겠는데, 그러면 4x 더하기 2 더하기 2k zet은 2 더하기 2k x 더하기 4z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럼 요거를 넘겨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까지 나온 거는 이해되셨죠? 여기까지는 되셨습니까? 1번하고 2번 같아야 되니까 같은 거 쭉 지우고 나면은 여기 남는 거 1번 남는 거 2번 남는 거가 최종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예. 여기까지는 다 되신 거 맞으시죠? 대답 부탁드립니다. 맞으시죠? 여기까지는?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위에 거는 좀 지우겠습니다. 엄청 계산 많네요. 이거 넘기겠습니다. 넘겨서 2 더하기 2k로 묶어주면은 z 빼기 x가 되죠? 이거 넘겨서 얘네들 먼저 묶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에 x 빼기 z는 0. 이렇게 이항을 시키고 나면 이렇게 바뀔 겁니다. 근데 인수분해 할 거예요. 인수분해 오랜만에 들어보시겠습니다. 얘하고 얘가 똑같은 꼴인데 하나가 좀 이상한 게 있죠? 부호가 다르니까 이거를 마이너스로 고치고 더하기 빼기로 바꿀게요. 그럼 얘네들이 이제 똑같은 항이 됐으니까 다시 묶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2k 빼기 2 요 방정식으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z하고 x는 서로 임의로만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같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0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얘가 0이 돼야 5 곱하기 5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1이 나오면 되겠네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는 정리 다들 되셨을 것이고, 요거를 이항시켜서 이렇게 만드시고 는영꼴로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같은 꼴이 보이니까 인수분해해서 5 곱하기 5는 0꼴로 정리되면 얘가 0이면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둘 중 하나가 되는데, 얘는 0이 될 수가 없죠. z하고 x가 임의로 무작위로 뽑는 거기 때문에 항상 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0이 아니니까 얘가 0이어야 된다. 따라서 k는 1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풀어내셨으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쨌든 오랜만에 이거 지금 고등학생들한테 내도 못 풀 것 같은데요. 아니 뭐 푸는 애들은 풀겠죠. 자, 어쨌든 계산이 조금 있었는데, 그래서 연습장을 좀 넉넉한 걸 쓰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수학 공부할 때 저도 항상 느꼈던 건데요. 칸이 좁으면은 머릿속으로 암산을 막 하면서 막 풀어야 되는데 암산에서 자꾸 미스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계산 실수를 좀 줄이려면은 널찍한 종이에다가 그냥 펼쳐놓고 전기를 하시면은 계산 실수가 좀 더 줄어들거든요. 저희 경험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많은 계산이 있는 문제는 좀 커다란 연습장, 달력종이 뒤에다가 풀고도 가고 싶거든요. 달력이 좀 커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계산은 좀 많지만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오시면 돼요.
어쨌든 결과 여기까지 가시는 것도 계산 실수 없이 가셨으면은 굉장히 잘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도 정리하면 여기까지는 오니까 여기까지 와서 얘가 0이 아니니까 얘가 0이다로 이제 그래서 처리하면 됩니다. 여기서도 실을 끝내는 방법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일종의 x, y랑 상관없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 등식, 그 항등식이기 때문에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4가 나오고 여기가 4가 나오니까 결국 얘가 4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식이 똑같아요. 4x 부분이 2 부분 똑같으니까 k가 1이면 되죠. 또 제수의 개수 부분이 4가 나와야 되니까 역시 k가 1이면 됩니다. 그래서 항등식 개념이 있으신 분은 여기서 바로 그냥 k가 1이다 나가면 되고, 그게 없으면 이제 여기까지 와서 정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는 다 되셨겠죠? 예, 되신 걸로.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벌써 1시간이 흘렀네요. 아이고, 이 두 문제 풀었더니 오늘 문제가 좀 어려워서. 다음 페이지 8페이지에 10번 문제가 또 우리를 기다리고는 있는데 한 5분 쉬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5분 쉬고 나서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쉬신 분들은 이제 다시 들어와 주시고요. 자, 이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네, 9번 문제 일단 1번은 K가 1이다가 나왔으니까 항등원 2에 대해서 이제 풀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또 녹화 버튼 안 눌러서 오늘 수업 못 들으신 분들은 이게 좀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실수를 할까요? 자, 그럼 항등원 2를 이어서 한번 구해보죠. 자, 말씀드린 대로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이 과정은 겪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y자리에 2를 그냥 넣으면 되니까 이 식에 바로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x 동그라미 2는 2x2 더하기 2배의 x 더하기 2 k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놓고 이것이 x가 되는 2를 구해달라. 아니죠.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그렇지. 자, 요거를 정리해서 이제 해당하는 2를 찾아주면 됩니다. 자, 그럼 넘겨서 일단 또 식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2x2 더하기 2x에서 x를 빼서 그냥 x만 남고 더하기 2 더하기 2는 0.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네요. 그럼 요것도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좀 보이시나요? x로 묶어주면 2 더하기 1이 나오고 뒤에 것도 2 더하기 1 이렇게 나오니까 x 더하기 1 곱하기 2 더하기 1은 0.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x라고 했으니까 역시 여기가 0이 된다는 보장이 없죠. 여기가 0이 아니니까 이쪽이 0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2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겠네요. 자, 요거는 뭐 정의 그대로 놓고 이렇게 놓고 그냥 정리해서 마무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그냥 풀 시간을 드릴 걸 그랬나요? 제가 그냥 풀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이렇게 정의대로 그냥 정의대로 써놓고 식 정리해서 마침 딱 인수가 얘가 0이 항상 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으니까 이쪽이 0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임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려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겠죠?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하시고 없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8페이지에 10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10번 문제도 조금 어려워 보이죠? 어려워 보이는데 자, 군인지 판정하세요입니다. 이제까지 저희가 풀었던 지금 8번, 9번 같은 경우는 닫혀있음을 보여라, 결합법정 설명을 보여라, 항등원 이를 찾아라. 단편적인 걸 물어봤는데 10번은 이제 군인지 판정해 달라는 것은 우리가 네 가지 질문을 다 답해줘야 된다는 뜻이 돼요. 네 가지 조건이 있었으니까 이것도 꽤 길겠네요. 간단하게 군인지 판정하시오라고 하면 이게 참 문제가 너무 길어집니다. 요것도 시간 좀 드릴게요. 한 3분 정도 한번 직접 해보시고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답이 잘 나오고 계십니까? 저거 집합을 우선 읽는 게 너무 어려운데 여기 예, 원소가 그러면 n 플러스 n 루트 3이 원소인 거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그게 m제곱 마이너스 3n 제곱은 1이라는 거는 연산을 그걸 하라는 말인 거예요? 아니요, 요거를 만족하는 MN에 대해서 이런 꼴이 원소다. 아니, 이 집합이 어렵습니다. 이 집합 자체가 너무 힘들죠, 지금. 자, 그럼, 이것도 제 생각에는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풀기 좀 힘드실 것 같은데, 같이 풀까요, 그러면? 네. 예. 이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수학이 좀 어려워. 일단 기호로 압축해서 표현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가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호를 독해를 해서 이게 제3외국어지 않습니까? 제3외국어니까 읽고 독해하고 이해한 다음에 그거를 이용해 이게 일단은 어려워요. 예. 자, 일단 그래서 이, 이 어려움 때문에 그 수학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기호를 쓰면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서술이 되는 것 같지만 간단한 것만큼 번역 과정이 필요해지니까 이게 그 양날의 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좀 장단점이 동시에 생겨요. 짧고 간결한데 해독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어렵게 느껴지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대표적인 문제 중 하나겠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이 군이라는 데 응축되어 있는 이런 정의도 다 기억이 있어야 되겠고 이 집합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자, 그럼 일단 시키는 대로 쭉 가볼게요. 어떤 M에는 정수인데 정수가 이걸 만족하는 정수래요. 그러면 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걸 만족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당장 뭐 떠올리라고 해도 1, 0, 마이너스 1, 0은 되는데 2가 들어가면 1입니까? 그것도 되겠네요. 2, 1이거나 풀마 2하고 풀마 1 가능할 것 같은데 3만 들어가도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MN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는데 그걸 만족하는 MN에 대해서 또 이런 꼴을 가지고 있는 이거를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에요. 그럼 그 집합의 정의에 따르면은 임의의 두 개의 원소를 갖고 옵니다. 임의의 A, B라는 원소를 갖고 와서 지를 보여달라는 거.
요것과 요거를 만족시키는 MN으로 구성되어 있는 AB들이죠. A를 이렇게 놓겠습니다. 아까랑 비슷하게 A1 더하기 A2 루트 3이라고 놓고 B를 B1 더하기 B2 루트 3이라고 놓을게요. 그리고 A1 제곱 빼기 3A2는 1이고 B1 제곱 빼기 3B2가 제곱이죠. 1이 된다라는 것까지 다 만족이 된 상태에서의 AB입니다. 그 두 개를 곱했을 때 나온 그 수가 또 이런 꼴이 되어야 되겠고 그 꼴이 다시 또 이걸 만족하고 있냐를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좀 복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좀 오늘 너무 어려운 문제들만 제가 싫어온 것 같아요. 이거 도적 문제로 빼고 그냥 간단한 것만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근데 또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또 이 공부하는 맛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잘못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집어넣으세요. 집어넣으면 A 곱하기 B는 A1 더하기 A2 루트 3 곱하기 B1 더하기 B2 루트 3이 되는데 이게 다시 모 더하기 모 루트 3 꼴이면서 여기 들어간 네모라고 할게요. 이런 꼴이면서 네모의 제곱 빼기 3 세모의 제곱이 1이 나오는지까지 보여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 목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다시 모 더하기 모 루트 3 꼴은 되겠죠. 이거는 될 것 같은데 이게 되겠느냐. 이것까지 만족해야 AH팝의 원소가 된다는 거 보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보이는 게 아마도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 전개를 해볼게요. 그럼 배분법칙 써서 A1, B1 더하기 A1, B2 루트 3. 그죠? 그 다음에 A2, B1 루트 3 더하기 3의 A2, B2. 일단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 곱하기 B는 이렇게 이제 전개해서 정리가 되겠고, 그러면 모 더하기 모 루트 3 꼴이라는 건 바로 나오죠. A1, B1 더하기 3, A2, B2 더하기 루트 3에 A1, B2, A2, B1 이렇게 정리가 되니까 모 더하기 모 루트 3 꼴이라는 거는 됐어요.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거죠. 이거 제곱 빼기 3배의 이거 제곱이 1이 나오냐, 이거 제곱 빼기 3배의 이거 제곱이 1이냐 이거를 보여야 됩니다. 보여줘야죠. 요거 제곱 빼기 3배의 A1, B2 더하기 A2, B1 제곱은 1인지 요거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결국. 자, 제한 조건 요거가 있었죠, 요거. 이거를 만족한 상태에서 이게 되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딱 보자마자 알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전개를 해야 되겠네요. 자, 이게 일이 나오는 건지 아직 모르니까 이렇게 쭉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앞뒤 거를 보면서 뺄 건 빼고 한번 가볼게요. 자, 먼저 이 부분에 마이너스 3이 곱해진 거니까 지워지겠죠. 요거는 겠고 나머지 부분도
나머지 부분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합쳐서 마이너스 2의 A1 제곱, B1 제곱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에 얘랑 합쳐서 6이죠? 자, 이것이 되는데 얘가 1이 되는지가 궁금한 거죠. 다 된 거 맞죠? 가운데 거는 없어졌고, 이거는 여기 붙어서 이거 나오고, 이거랑 합쳐서 6으로 빠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단서를 여기다가 이제 적용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기서 좀 어렵네, 그죠? 일단 이거 곱한 결과 여기까지는 나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이거 제곱 빼기 3배의 이거 제곱은 1이 나오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선생님 마지막에 6A2 제곱 곱하기 B1 제곱이 이상한데요. 예. 여기 9A2 제곱 B2 제곱인데 저 마이너스 3 그렇네요. A2 제곱. 제가 완전히 잘못했네요, 뒤에.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계산 실수를 해서 얘네들 같은 걸로 보고 제가 지금 착각을 했네요. 완전히 식이 이상하게 나와서 이상하다 하고 있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전 이게 빼져서 없어지지가 않죠. 가운데 거 날아가는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A1 제곱, B1 제곱 빼기 3A1 제곱, B2 제곱 되고, 그 다음에 더하기 9A2 제곱, B2 제곱 빼기 3A2 제곱, B1 제곱.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제가 여기서 계산, 이거 갑자기 일로 봐가지고 계산 잘못했고, 이 뒤에 것도 제가 막 이렇게 쓰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같은 걸로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전개돼 있고, 그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왠지 아까랑 좀 느낌이 비슷하게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자, 어떻게 두 개씩 잘 묶어서 가면 될 것 같습니까? 아까 저희가 풀었던 문제하고 여기서부터 양상이 조금 비슷하지 않나 싶은데, 좀 보기 좋게 요거는 D로 보낼게요. 9에 A2 제곱, B2 제곱은 D로 보내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문자가 서로 엇갈리게 이제 표현이 돼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아까 저희가 풀었던 문제하고 조금 비슷해졌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용할 텐데, 저희가 아까 문제 풀면서 요 비슷한 경험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이제 엇갈려서 서로 빠지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것 같고요. 그게 뭘까요? 6A1, A 그렇죠. B1, B2. 예. 잘 보셨습니다. 요거 두 개가 일단 한 묶음으로 묶이고, 얘네들이 또 한 묶음으로 묶일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딱 드시죠. 그리고 중간에 얘네들이 완전 제곱의 한 부분 형태로 돼 있다고 한다면 필요한 것이 6A1, A2, B1, B2겠죠. 그래서 여기 더하기 0 변형을 하는데 더하기 0으로 6A1, A2, B1, B2를 더하고 다시 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얘네 둘 묶었을 때 완전 제곱을 이루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안쪽에서의 완전 제곱을 이루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죠.
이렇게 바꿔놓고 요 꼴이 중간에 싹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랑 얘랑을 더하기로 묶는 게 아니라 빼기로 묶어주면은 뭔가 좀 꼴이 더 좋지 않나. 그럼 가봐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자, 일단은 그런 발견이 조금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걸로. 아마도 요 중간 부분에 요거를 추가해서 완전 제곱 두 개의 차이로 아마 가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딱 들거든요. 네, 그러실 걸로 생각하고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칸이 좀 부족해서 이 위에 거를 좀 지울게요. 위에 거.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A1, B1 빼기 3, A2, B2 제곱 뭐 이렇게 되나요? 얘네들 묶었을 때 여기 더하기인지 빼기인지는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더하기 빼기인지 생각해 보고요. 빼기 3배로 묶어주고 A1, B2 빼기 A2, B1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얘네들을 묶어서 이 더하기인지 빼기인지는 그죠? 둘 다 빼기로 이렇게 일단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는데 여기서 이 꼴이 됐죠, 지금. 이 꼴이 됐는데 얘가 1인지가 지금 문제인 거죠. 그죠? 꼴을 대충 만들어서 이런 꼴로 지금 변형까지는 성공했는데 이것이 1이 나오냐가 이제 문제겠네요. 일이 나올까요? 이 꼴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거 두 개가 둘 다 1이니까 이 두 개를 곱하면은 또 1이 나오겠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A1 제곱 빼기 3 A2 제곱 곱하기 B1 제곱 빼기 3 B2의 제곱은 각각이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1이고 1이죠? 얘는 1이라는 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죠. 자, 그럼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바로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 바꿔놨는데 이거는 좀 지금 쓸 수가 없죠. 이런 꼴이 아니니까 바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형까지는 아까 우리가 푼 게 있으니까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여기서 글쎄 올시다가 좀 됐어요. 글쎄 올시다가 돼가지고 잠깐 멈췄고 그래서 여기로 다시 돌아가서 얘네들의 곱이 각각이 1이었으니까 1 곱하기 1이니까 1이 나왔겠죠.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근데 얘를 전개하면은 얘가 나온 것 같다는 생각 갑자기 드네요. 그죠? 그러면 전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얘가 처음부터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겠네요. 그렇게 갈 걸 그랬네. 이거는 아까 풀었던 게 있어서 새길로 갔는데 그 풀었던 것 때문에 저희가 편견이 생겨서 좀 잘못된 길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이거 자체가 지금 보니까 인수분해가 되네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지금. 이거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이거 앞에 거 묶어보면은 제가 앞에서 푼 문제 때문에 약간의 그 선입견을 가지고 문제를 봐서 잘못된 길로 간 거를 보여드렸고요.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가봤자 이거를 이용할 수가 없어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요 꼴이 나오도록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 꼴이 나오도록 한번 식을 다시 한번 봤더니
얘가 지금 인수분해가 되네요. A1 제곱으로 묶어주면 B1 제곱 빼기 3B2 제곱이 되는 거고, 빼기 3A2 제곱으로 묶었더니 B1 제곱 빼기 3B2 제곱, 이렇게 한 두 개씩 묶었더니 바로 이 꼴이 나와서 그 다음엔 바로 여기로 가겠죠? 이렇게 가네요. 그러면 1 곱하기 1이니까 1이 나와서 증명이 끝납니다. 어려운 문제였네요. 아까랑도 발상이 다르네요. 아까랑 똑같은 발상인 줄 알고 갔는데 그러다가 멋지게 실패를 하고 나서 이상하다 싶어서 우리가 아마도 이 꼴이 나오면은 될 것 같아서 적고 봤더니 바로 이 꼴이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사실을 거꾸로 발견을 했어요. 예, 얼떨결에 뒷걸음치다가 지금 뭔가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게 진짜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수학자들이 보면은 이제 한 방에 쫙 문제를 푸는 것 같이 풀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다가 풀리거든요. 그 다음에 푼 다음에는 그것을 그냥 맞는 풀이만 남겨놓고 다 지워버리기 때문에 결국 발상이 왜 저렇게 되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정답이 쫙 나오는 이런 과정만 저희가 계속 보거든요. 근데 그게 수학에 대한 어떤 오해 같은 걸 또 불러일으켜요. 이게 나는 저렇게 첫 방에 완벽하게 못 푸는데 저렇게 풀어야 수학을 하는 건가? 이런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든요. 저도 옛날에 많이 경험했고. 근데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천재들도 그러질 않았더라고요. 천재들도 계속 특히 오일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논문들을 많이 냈는데 거의 다 틀렸어요. 많은 부분은 굉장히 멋진 발상들을 보여줬지만 완벽한 논문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실수의 대명사기도 했거든요. 오일러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오일러를 굉장히 존경하는데 오일러 같은 경우는 나중에 두 눈을 다 시력을 잃죠. 장님이 막판에 돼요. 60세 넘어가서 원래 한쪽 눈 애꾸 정도로 이제 살고 있었다가 마지막 눈까지 잃어버려서 장님이 되는데 장님이 된 상태에서 논문을 발표하는데 그때서부터는 거의 이제 유명한 논문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학계의 베토벤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리지 않는데 작곡하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데 수학을 하는 거 좀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근데 어쨌든 그분도 젊었을 때는 정말 다양한 분야에 많은 논문들을 썼는데 실수가 좀 많아서 이것저것 좀 나중에 많이들 고쳤어요. 근데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제나 이런 것들, 발상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훌륭한 것들이 많아서 다 틀린 건 아니었고요. 논문들이 좀 많은 부분 수정을 당했다.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오늘 푼 것도 그 예 중 하나를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이게 처음부터 딱 결과를 보고 가는 게 아니고 가면서 계속 결과를 찾아가는 과정이고 실수를 보다시피 하고 이 길로 갔는데 굉장히 비슷하게 간 것 같은데 좀 잘못 간 거죠? 다시 돌아와서 또 가고 이 과정이 진짜 수학 공부하는 과정이다. 그거를 좀 이해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사람은 실수해서 배우는 거니까요. 선생님, 저기 질문이 있는데요. 저 마지막 예. 화살표 넘어가는 데가 저 이해가 안 가서 예. 왜 제일 마지막에 화살표 이게 1이다라고 이렇게 훅 넘어갔는지.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됐는데 인수분해 되는 거 보이십니까? 이게 같은 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묶였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얘네들이 항이 같아서 묶고 얘하고 얘의 차이로 이렇게 묶인 겁니다. 인수분해가 된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인수분해 된 다음에는 이제 이게 바로 보이는 거죠. 일일이 됐으니까 1이 나온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실수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고 또 다른 시도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른 길이 찾아질 거예요, 언젠가.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에서 첫 번째 닫혀있다를 푸는데
조금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아마도 이런 표기법서부터 일단 좀 어렵게 시작해서 여기도 발상이 조금 아까랑 다르니까 아까랑 똑같은 발상이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제 또 실패를 하고요. 약간 다른 발상으로 가서 이번에는 이렇게도 또 풀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자, 그럼 닫혀 있다는 됐으니까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결합법칙인데요. 결합법칙을 하려면은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A 곱하기 B 곱하기 C를 보여야 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이건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이거는 보일 필요가 없는 이유가 일단 닫혀 있다는 건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수 자체가 실수의 부분집합이잖아요. 실수 안에 포함이 됩니다. 실수 안에 포함이 되니까 실수에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걸 보이면 끝나는 건데 실수에선 결합법칙이 성립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실수는 결합법칙이 성립하는데 얘는 실수의 부분집합이면서 닫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꼴을 만족하면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지막지한 계산이 있겠죠. 근데 계산 결과 어차피 닫혀 있기 때문에 곱하면 언제나 이거를 만족하는 MN으로 구성된다는 것은 1번에서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만 만족이 되면은 어차피 모 더하기 모 루트 3꼴로 최종 정리가 될 것이고 각각이 실수기 때문에 실수에서는 결합법칙이 이렇게 성립한다는 걸 저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를 쓰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군을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이 어떤 작은 이런 형태를 가진 군이 커다란 군의 부분집합인데 커다란 군은 이미 성립하는 집합, 결합 법칙이기 때문에 그 안에 부분집합으로서의 군은 당연히 그 집합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결합 법칙이 여전히 성립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직접 보이셔도 됩니다. 시간이 좀 많으시면 이거 다 집어넣고 실제로 전개하셔도 되고요. 근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실수의 부분집합이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항등원이 존재하냐? 이것인데요. 뭐 계산해야 되겠죠. A 동그라미 2. 그리고 이것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 AB나 BA나 같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죠. 바로 얘네들을 순서를 바꿔서 곱해봤자 여전히 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이 과정을 별로 거치지 않고 얘는 얘다라는 식 하나만 놓고 문제 푸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A를 아까 잡은 대로 A는 A1 더하기 A2 루트 3 A1 제곱 빼기 3A2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잡고 이제 시작하죠. 자, 그러면 A에다가 2를 곱합니다. 근데 이것도 뭐 그냥 이렇게 쓰면 되니까 2가 1이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이게 이런 꼴일 뿐이지 그냥 어떤 수를 곱해서 얘가 나오는 거니까 그냥 어떤 실수거든요. 이것도 어떤 실수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문자처럼 그냥 생각해 버리면 뭘 곱해서 A가 나오는 거는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가 1이죠. 그냥 간단하네. 그럼 2는 이런 꼴로 표현이 가능한가를 보여주면 되겠는데 가능하죠. 1 더하기 0 곱하기 루트 3이고 1제곱 빼기 3 곱하기 0제곱은 1이 나오죠. 1이라고 하는 것은 A의 원소가 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항등원은 1이면서
당연히 이런 꼴 안에 있고, 뭐 있는 이유는 이제 이거죠. 1이라는 것 자체 1 곱하기 0 곱하기 루트 3으로 표현되니까, 그 다음 요것들의 개수들의 제곱이 차이가 1이 나온다. 요 조건을 만족하고 있죠. 그래서 항등원 존재한다. 1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고, 여건이 존재하냐? 그러면 A 동그라미 X가 항등원이 1이 나오게 되는 X가 존재하는데, 곱하기죠. 동그라미가 지금. 다음에 X는 A분의 1이죠. 그냥 이것도 곱하기니까 실수 곱하기 실수가 1이 나오려면 A분의 1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원래 집어넣었던 이거를 넣을게요. 그럼 A1 더하기 A2 루트 3분의 1인데 얘가 A에 들어가냐라는 것만 이제 확인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분모를 유리화하는 방법을 옛날에 배우셨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유리화 어떻게 하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분모가 무리수 부분에 마이너스 해가지고 곱해줬나요? 그렇죠. 이게 켤레를 곱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부분을 마이너스로 바꾼 거를 곱하는데 곱하기 1변형이죠, 이번엔. 여기다가 2를 곱하는 겁니다. 근데 2를 곱셈과 여건을 곱해서 표현을 다시 한 거죠. 아까랑 동일합니다. 항등, 그러니까 식이 동치 값이 되도록, 같은 값이 되도록 동시 변형을 하는데 그 항등원을 곱하면서 항등원은 다시 여건들의 연산 형태로 표현을 해서 곱하는 거죠. 곱하기 1 변형이 됐으니까 분모 부분은 A1 제곱 빼기 3A2 제곱이 되겠고 분자는 1 빼기 A2 루트 3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조건이 있으니까 분모가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A1 빼기 A2 루트 3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놓고 보여야 되는 게 이게 정말 A에 들어가느냐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마침 이 꼴이 나왔습니다. 이 꼴이 나왔죠. 다음 요거를 만족하는지만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A1 제곱 빼기 3배 A2 제곱이 1이냐라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데 뭐 가정에 의해서 그렇게 돼 있으니까 성립한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A에 포함이 된다. A 원소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여건이 존재합니다. 그럼 네 가지 다 만족하니까 군이다, 오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가 지금 빠르죠? 제가 설명이 좀 빨랐죠, 지금? 이해가 안 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설명이 조금 빠르지 않았나 싶은데 혹시 이해가 안 되신 부분 또는 다시 설명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닫혀있다는 아까 열심히 해서 저희가 시행착오를 거쳐서 확인했고요. 결합법칙은 이것 각각 자체가 실수들이기 때문에 실수는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당연하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닫혀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런 꼴이 계속해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항등원 존재. 이것도 결국 동그라미가 곱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는 2는 1밖에 없지 않습니까? 1이라는 얘기고 1을 이런 꼴로 다시 표현해 보면은 1 더하기 0 곱하기 루트 3 형태라는 걸 알 수 있고 이것 제곱 빼기 3배의 0제곱은 당연히 1이 나오죠. 그래서 이걸 만족한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은 A의 원소다라는 걸 확인했고요. 그다음 여건도 곱한 게 1이 되는 X는 A분의 1입니다. 얘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 A 안에 들어가는지만 확인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집어넣고 유리화를 했더니 분모가 1이 되면서 그냥 이꼴로 바뀌어요. 그냥 켤레로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여건 자체가. 그렇다면 얘랑
얘가 이 안에 들어가려면은 이 조건 만족하는지만 보여주면 되겠는데, 그러면 이거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정확하게는. 정확하게 마이너스 a의 제곱입니다. 요거를 갖고 와야 되니까요. 근데 어차피 a2의 제곱이니까 여기 적혀 있는 전제에 의해서 그냥 1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a의 원소가 된다라는 걸 보이면서 증명이 끝납니다. 그래서 네 가지를 다 만족하기 때문에 군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오늘 오랜만에 수학하시는 느낌이 드시죠? 오늘 오랜만에 고등학교로 들어간 이런 느낌이 좀 드시지 않으실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집합이 군인지 아닌지 보이는 것 자체가 예, 문제인 거잖아요. 예, 예. 근데 그때 이제 군이라는 것이 어떤 그 뭐 세계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군인 걸 증명하는 것 자체로 문제를 푸는 것도 나오는 중요한 건 거죠. 그러니까 약간 지금 되게 예. 어렵기도 하지만 이걸 예.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요거 자체 증명하는, 아니 그러니까 증명? 군임을 보이는 것 자체가 목표였나? 약간 이런 질문이 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의 용도를 궁금해 하시는 건가요? 이게 예. 이런, 그러니까 수학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이런 문제를 풀었었는지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예. 이게 실은 여기에 관련된 그 고전적인 그 대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풀기 위해서 이런 어떤 이런 집합을 설정하고 이것이 군을 이룬다는 걸 이용해서 그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 이거를 응용하려고 이 문제가 만들어졌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어떤 방정식이냐면 이제 디오판토스 방정식, 그러니까 x제곱 빼기 3y제곱은 1이다라는 정수해를 구하는 방정식을 구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3세기경에 디오판토스라는 사람이 산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는 대수라기보다는 그냥 산술이죠. 그래서 방정식에 해구하는 건데, 문자 2개짜리 부정방정식이에요.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을 푸는 이런 문제를 냈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x제곱 빼기 3y제곱은 1이다를 만족하는 xy 순서쌍을 구하라. 일반회를 찾는 문제를 냈는데, 그거를 푸는 과정을 군적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정수의 형태를 이렇게 잡아놓고 군인지를 보이는 과정까지를 한 거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그 방정식의 해를 어떻게 하자라는 얘기로 이제 발전해 나갈 텐데, 저희는 그냥 시작 단계에서 딱 멈춰서 이게 군이냐까지만 확인했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그 방정식을 풀 예정이겠죠, 앞으로는. 그까지는 저희가 안 나가고 그냥 여기까지만 딱 보이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가 약간 역사적인 연원이 있다고 보셔도 되고, 그러니까 쓸모가 어딘가에 방정식을 푸는 쓸모를 가지고 만들어진 문제입니다, 실은. 근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못 가고요. 좀 어려운 내용을 계속 다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가기 직전까지 그냥 요게 군이다 정도를 풀려나는 거 정도로 지금은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답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학 문제에서의 쓸모를 참 논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게,
수학 문제들은 다음 수학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문제의 가능성이 좀 높아요. 저희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들이. 그래서 이거 자체가 어떤 일상생활에 어떻게 쓰인다라기보다는 그 다음 문제를 위한 문제 같은 것이 많거든요. 지금 저희는 중고등학교 과정, 좀 기초 과정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 문제를 풀 때는 이 문제를 풀었던 기억들이 도움이 돼서 그 다음 문제를 풀게 되는 방법론이 되기도 하는데, 근데 그게 그 커다란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발상이나 사고 과정 이런 것들이 문제를 어떤 집합이 연산의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집합이 있더라. 그리고 군이라고 하자. 예를 들어서 이제 손오공이 부처를 벗어나려고 근둔 타고 막 이동하지만 결국은 손바닥 위에서 놀게 되잖아요. 이 수의 집합들도 이 곱셈이라는 연산 아래서는 그 부처님 손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이 안에서 놀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세계는 이 연산에 의해서 견고하게 막혀 있다. 여기를 탈출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성질을 이용하자. 이거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안에서 결국은 놀게 돼 있다. 그거를 이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발상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결합 법칙을 얘기할 때도 비슷한 얘기를 한 거예요, 실은. 어차피 이렇게 잡아봤자 얘는 실수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있기 때문에 실수가 가진 결합 법칙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작은 부분 집합을 저렇게 잡아봤자 결국은 실수안의 결합 법칙을 적용받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손오공 다루기인 것 같아요. 마치 이 군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군 안에도 여러 가지 부분 집합들이 있으니까요. 큰 부분 집합에서 통용이 되는 법칙은 작은 걸 갖고 와도 여전히 그 안에서도 통용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리고 손오공 같은 놈들이다. 결국은 부처님 선화기 안에서 이렇게 놀았던 것이다. 이거를 확인한 겁니다. 뭐, 설명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것이 가지는 구체적인 어떤 실용적인 부분이 있고 그걸 떠나서 이 사고 체계가 가지는 어떤 체계적인 접근 어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다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통해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 방법론이라는 커다란 틀 자체가 난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하나의 커다란 틀을 보여주기도 한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잘 설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10번까지 풀었고요. 그 다음에 11번인데 지금 시간이 또 다 됐네요. 오늘은 책까지는 좀 어떻게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자, 오늘도 뭐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시간에 11번서부터 이제 군에 대한 마지막 부분을 조금 더 보고요. 뭐 똑같은 연습을 몇 번 더 하는 겁니다, 실은. 그래서 이거는 각자 연습하시면서 좀 처리하셔도 되지만 아마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테니까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체라는 거를 좀 다룰 건데요. 체는 이제 곱셈에 대한 군, 덧셈에 대한 군을 동시에 만족하는 집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가면서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세기 들어가서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어떤 공리들 위해서 연산들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공리를 이제 좀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치 뭐랄까 아닌 것처럼 하는 게임. 어제까지는 덧셈 뺄셈 자유롭게 했는데 오늘은 야 덧셈 가능해? 1이 0보다 큰 거 맞아? 뭐 이런 것들을 묻는 시간이에요. 다음 시간은. 그래서 약간 낯설기하기라고 할까요? 좀 익숙하던 것들을 근원을 좀 추적해 보면서 실제로 어떤 약속들만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지는지 그런 굉장히 기초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